부정전 구도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구조물, 그러니까 반력의 수가 평형 방정식보다 많은 경우, 이 중에 모르는 반력 중에 만약에 4개를 모른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알아도, 4개 중에 하나만 알아도 그 다음부터는 정전 구조물하고 똑같이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부정전 구조 해법은 모르는 것 중에, 그러니까 4개면은 그 중에 하나를 여분력으로 선택을 해서, 리던던트 포스로 선택을 해서 그거를 미분 방정식에 넣든 아니면 중첩법을 사용하든 그거를 먼저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작용하는 반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전 구조물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구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처진 곡선,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에 넣어서 쭉 풀어내는 방법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분력으로 선택한 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적합조건식, 이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걸 여분력으로 했으면 적합조건식이 요 B점에서 처짐이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죠. 나머지는 여기서 요 점에서의 처짐이 0이다, 회전각이 0이다 라는 거는 정전구조물하고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더 조건식,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 더 있으니까 정전구조물에 비해서 미지수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그 하나 더 있는 미지수는 여기에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적합조건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반력이 3개 있는데 이 중에 RB 요거를 여분력으로 해서 선택하고, 이 RA하고 MA를 요 RB가 포함된 RB를 하중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모멘트에 관한 수식을 세우고 그 다음 이걸 2번 적분합니다. 그러면 적분하는 과정에서 적분상수가 2개가 생기고, 그 다음 우리 원래 몰랐던 거 RB 요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3개라서 조건식이 3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는 정전구조물에서는 여기서 요 점에서 캔틸레버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짐이 0이고 회전각이 0이라는 기존의 조건에다가 여기 델타 B가 0이다라는 새로운 조건식입니다. 그거는 2장에서 얘기했던 적합조건식이에요. 적합조건식. 변이가 적합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식이죠. 그래서 그거 3개의 조건을 사용해서 3개의 미지수, 요거 3개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V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여기서 앞에서 RB를 여분력으로 했으니까 RB가 미지수였죠. RB가 미지수였는데 여기서 RB가 결정이 되니까 V하고 M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수평은 그리지 않을게요. 수평은 안 그리더라도 이렇게 3개가 있었으니까 미지수 3개였는데 우리가 평형 조건식은 2개만 세울 수 있으니까 모멘트에 관한 평형 조건하고 수직 하중에 관한 평형 조건 이렇게 세울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정정 문제가 여기서 이런 방식을 통해 갖고 여기서 RB가 얼마인지, RB가 8분의 3QL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이런 캔틸레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여기에 집중 하중으로 8분의 3 QL이라는 하중이 작용할 때 여기에 생기는 반력, 모멘트, 그 다음에 처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모멘트 다이어그램,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이걸 결정하는 거. 그건 쉽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정전 구조물에서 하나를 여분력으로 선택해서 하나를 알게 되면 요 값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전 구조물의 풀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문방정식을 가지고 했던 건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중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반력을 포함해서 여기에 RA하고 MA 요거를 미지의 외력으로 생각해서 요게 요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미지수가 요걸 표현할 때 RA를 표현할 때 요 RB가 여기 식속에 포함됩니다. MA도 마찬가지고 모멘트 수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요번에는 중첩법을 사용해서 요거를 두 개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돼서 요것만 작용할 때 더하기 요것만 작용할 때 RB만 작용할 거랑 Q가 작용할 때 이렇게 두 개의 구조물로 분리한 다음에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를 합한 거랑 똑같은 거죠. 합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중첩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요 점에서 발생하는 델타 B1하고 요 하중에 대해서 요 점에 발생하는 델타 B2가 있으면 요거 두 개 델타 B1하고 델타 B2를 중첩시키면 요거는 원 구조물의 처짐값이랑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롤러니까 처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0이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식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풀이했을 때는 여기서는 V에 L 이건 0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적합 조건식이었죠. 여기서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마찬가지 의미인데 이 V, L을 두 개의 하중에 의한 각각의 처짐으로 나눈 겁니다. 각각의 처짐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구하는 거, 여기서 요 점의 변이를 구하는 거, 그리고 요런 하중이 있을 때 요 점의 변이 구하는 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바로 앞에서 했던 그런 모멘트 면적법 가지고 쉽게 구해낼 수가 있죠. 아니면 교재 끝부분에 있는 그 표에 나와 있죠. 표에 단순한 하중이 있을 경우에 기본적인 변이나 회전각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여분력으로 할 경우 RB를 여분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평형 방정식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변이를 이렇게 구합니다. 평형 방정식은 요거지만 요거 두 개를 나누는 거죠. 두 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형 구조물 풀이할 때 이게 원 구조물에서 요거 하나를 이완 그러니까 여분력을 선택하면 지점 하나에 반력을 여분력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정정 구조물이 돼서 그게 이완 구조물이었죠. 그래서 이완 구조물에 각각의 하중이 가해진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분포 하중이 가해질 경우에 처짐값, 그 다음에 집중 하중이 가해질 경우 이 경우에 처짐값이 요게 되죠. 그래서 써보면은 8BI QL 4승 그리고 이쪽은 RB 3EI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의미하는 거는 밑으로 내려오는 변입니다. 요거는 하중이 이쪽 방향이니까 위로 가는 변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RB를 구할 수 있어요. Q는 주어지는 값이죠. 그래서 RB를 여기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값은 요걸 겁니다. 8분의 3QL.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 모르는 반력 3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정 구조물의 풀이랑 같습니다. 똑같은 구조물을
여분력을 다른 걸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여분력으로 선택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를 여분력으로 선택했지만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MA를 여분력으로 선택한다고 했죠. 이걸 여분력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지 조건을 풀어야 돼요. 여기 모멘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픽스드기 때문에 그렇죠. 픽스드기 때문에 픽스드 조건을 없애면 돼요. 픽스드 조건 없애면 이완 구조물이 이런 단순보가 되는 거죠. 단순보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런 둘 다 단순보인데 첫 번째는 이런 공포하중이 작용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요거만한 모멘트가 작용하는 거예요. 두 개의 합으로 요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적합 조건식을 여기서 찾아야 되죠, 그죠? 요걸 풀었으니까 이걸 보게 되면 A점에서 여기 회전각이 생기고 여기서도 A점 회전각이 생겨요. 근데 실제 원 구조물에서 A점에서 회전각이 없어야 되니까 요렇게 두 개를 중첩시켜서 부정형 구조물을 풀이할 때 그때 사용될 적합 조건식은 세타 A는 0이다. 요겁니다. 그죠? 세타 A는 0이다. 그런데 중첩법을 사용했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세타 A, 세타 A1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타 A2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세타 A를 찾고 계산하고 여기서 세타 A를 계산할 됩니다. 세타 A는 부록에서 여기서 부록에서 찾았죠. 꼭 부록에서 안 찾아도 되죠. 모멘트 면적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모멘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점의 회전각 처진 곡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가운데 지점 대칭이니까 가운데 지점에서 회전각은 0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회전각이 있으니까 접선하고 요 각도랑 같은 거죠. 그래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여기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요거의 면적이랑 같습니다. 여기 회전각 요거의 면적이랑 같죠. 이거 2차 곡선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2차 곡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쉬어가 선형이고 그죠? 쉬어는 직선입니다. 쉬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니까 쉬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이런 형태가 되니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이건 적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2차 곡선이 되고 요거는 면적이 얼마죠? 요것도 뒤에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3분의 2) 963페이지 17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963페이지 17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B, 여기가 H면 이 면적은 3분의 2 BH, 3분의 2 BH. 그래서 여기가 요거는 3분의 2 곱하기 2분의 L,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어떻게 되죠? M 나누기 2I인데 맥시멈 모멘트가 얼마인가요? 여기. 얼마죠? 단순거가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2분의 QL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값이 여기서 길이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QL,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거리는 4분의 L. 그러면 여기 MX는 2분의 QL에 2분의 L,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QL 4분의 L. 그죠? 얼마예요? 그죠? 8분의 QL 제곱. 그래서 여기서 높이는, 요거의 높이는 8분의 QL 제곱 나누기 2I. 이게 세타 A. 그 값은 여기 요걸, 그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슈어가 모멘트가 여기 작용하니까 모멘트에 관한 평형을 맞추려고 그러면 슈어가 지점에서 이렇게 도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지 평형이 맞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 크긴 같고, 그러면 슈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그렸나? 이게 플러스니까 위에다 그릴까요? 이게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여기선 0이 돼야 되죠, 그죠? 요 점에선 0이 돼야 되고, 여기는 모멘트가 작용하니까 0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니까 위로 가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처진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 각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그걸로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쭉 연장한 다음에 요 거리, 면적법 이정리를 사용해서 요 거리를 알고 그 다음에 길이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 거리는 요 면적에 요 점에 관한 단면 1차고, 그래서 이게 3분의 2가 될 거고, 면적은 2분의 1 L 곱하기 이거 M, 그죠? M A 나누기 2I.
그래서 요 거리는 EI MA L 그 다음에 3분의 2 L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각도는 세타는 요거를 L로 나눈 거예요. 그죠? L로 나눈 거니까 여기 L 하나 지우면 여기에 세타입니다. 이거는 3EI MA L 중앙에서 처진 각이 0인지 몰라서 어느 점이 처진 각이 0인지를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게 24였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죠.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내가 이거 처짐을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모멘트가 이렇게 가 있으면 위쪽으로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이쪽 거리입니다. 이 거리. 그래서 요 각도하고 요 각도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두 개가 같아야지 합하면 여기 그러니까 이거랑 요거랑 3EI MA L은 같다. 이렇게 수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호는 그림을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24 빼기 3이하의 0 그래서 8분의 QL 제곱.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게 8분의 QL 제곱이다라는 걸 안 거랑 똑같습니다. Q. 그러면 모르는 게 요거랑 요거 두 개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단순보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게 8분의 QL 제곱이 가해진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요거의 풀이에요. 다음 예제는 충첩법을 이용해서 보의 모든 지점의 반력을 구하라. 보의 모든 지점의 반력을 구하라. 여기서도 미지수가 RA, RB, RC 세 개 있습니다. 하중이 수직 방향으로 있으니까 옆으로 가해지는 옆으로 발생하는 반력은 없어요. 그래서 미지수가 세 개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평형 조건식은 fx는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트에 관한 거, F에 관한 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 부정력이 되는 거죠. 1차 부정력이니까 여분력을 하나를 정하면 돼요. 여분력을 RA, RB, RC 중에 하나를 여분력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RB를 여분력으로 선택한 이완 부정력이죠. 이완 부정력. 그래서 RB를 여분력으로 선택했을 경우 그러면 이완 구조물 이거고 하중 똑같은 요 하중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 하중이 여기서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합으로 요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전부 2L입니다. 여기서도 2L.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보랑 같습니다. 그죠? 단순보랑 같아요. 단순보랑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적합조건식은 V가 L일 때 0. 이 의미죠. 그죠? L일 때 0.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요점, 가운데 점에서 발생하는 처짐값 델타라고 표현했나요? 델타. 여기서 델타 B1, 여기서 델타 B2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구해지는 거는 위쪽 방향의 변이고 여기서는 아래쪽 방향의 변이죠. 그래서 이게 크기가 같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델타 B1하고 델타 B2가 같다. 그러니까 델타 B1은 델타 B2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죠. 단순보 요 케이스, 그러니까 분포하중을 받는 단순보의 처짐값이 외워놓으면 편하다 그랬죠. 384 2R분의 5QL 제곱. 384 2R분의 5QL인데 여기서 2L이에요, 그죠? 2L 얼마죠? 2L에 4승. 그 다음 여기서는 얼마였죠? 집중화정을 받을 때 48이네요. 그러니까 48 2R분의 PL 3승이었죠. P는 RB고 L은 2L이고 3승. 그래서 요거랑 여기 같다. 그래서 RB를 구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RB를 구하면 여기 8분의 3QL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알게 된 게 요 값이 8분의 3QL이다. 그럼 전체가 2QL이죠, 그죠? 2QL인데 여기에 8분의 3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요게 8분의 3을 빼고 전체 2분의 1을 하면 되죠. 얼마죠? 4분의 5. 이제 10.3. 4분의 5. RB가 4분의 5고 가운데가 4분의 5. 지금 8분의 3 어디서 나온 거죠? 아래에 RB가. 아, 요거네요. 그죠? 여기가 8분의 3. 여기가 4분의 5. 8분의 3. 그쵸? 이상하다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0.5보다 작아요. 그죠? 여기는 1보다 큽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 하중이 그냥 요 가운데 지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요 거리에 작용하는 여기 L이 되는 거죠, 그죠? L에 해당되는 거리에 작용한 하중을 여기로 몽땅 둔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거, 요 거리에 작용하는 걸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0.5가 될 거고, 여기 1.0이 될 거고, 여기 0.5가 될 거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여기 적게 가고 가운데는 생각보다 많이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를 부담 변적,
부담 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구조 해석을 할 때 부담 면적으로 하중이 분배돼서 간다고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연속보가 되면 부담 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중이 더 많이 간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기둥이 여기 있고 평면입니다. 평면인데 기둥이 네 군데 있고 여기 거더가 있고 이렇게 거더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보가 이렇게 가요. 보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슬래브가 이렇게 있고 여기 기둥이 이렇게 받치는 거고 여기 보면 그 보가 이렇게 거더나 보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중은 여기에 작용하는 거니까 여기에 하중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를 이렇게 각각에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끊고 이렇게 그어서 여기에 작용하는 하중, 여기에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죠? 여기에 작용하는 하중은 요 고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요거는 이쪽으로 가고 해서 요거는 결국은 여기 이 면적에 작용하는 하중을 다 받는 거고, 또 요거는 여기에 작용하는 요 면적에 작용하는 하중을 다 받고, 요 부분은 여기로 가고, 여기는 여기로 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게 되면 가운데 부분으로 더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이런 값을 다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근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절반씩 해서 이렇게 갖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부담 면적으로 트레비트리 얘기하고 그 다음 예제는 중첩법을 이용해서 양단의 반력과 모멘트를 구하라. 하중 작용점의 처짐을 구하라. 양당 고정보네요, 그죠? 양당 고정보니까 그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수직 하중만 작용하니까 수평 하중 빼고 나면 2차 부정정이 됩니다. 반력이 모르는 게 4개고 그 다음에 모멘트 FY에 관한 평형 조건식. 그래서 2개가 되니까 여기서 여분력을 2개를 선정해야 되죠. 여분력 2개를 선정하는데 요 풀이 같은 경우에는 MA하고 MB를 여분력으로 선택했습니다. MA하고 MB. 그러면 이완 구조물은 단순보가 될 거고 여기서 모멘트를 풀어버리니까 여기가 핀이나 롤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러한 한쪽에서 모멘트를 받는 경우 여기서 또 다른 모멘트를 받는 경우 다 되고 MA하고 MB는 둘 다 미지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를 모멘트를 풀었는데 요거는 핀이 되고 요건 롤러가 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런 하중을 받는다 그래갖고 요게 길이 방향의 변형은 무시하는 겁니다. 길이 방향의 변형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는 이거랑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양단이 핀일 경우 어떤 하중을 받는 거랑 양단이 하나는 핀이고 하나는 롤러일 때 이런 걸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풀이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중을 받는다 그래서 길이 방향의 변형이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걸 지금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내용이 뒤에 나올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요게 변형을 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까지 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점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생각한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여기서 다 묶여져 있으니까 요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게 요거보다는 힘을 받는 성능이 더 뛰어날 거예요.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꽉 잡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위로 이렇게 받치는 힘이 더 큽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한 가정하고는 요게 더 맞기 때문에 단순보로 가정하는 거예요. 뒤가 아니고 사실은 9장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 9장 끝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분력을 두 개로 잡았고 여기가 단순보가 되고 단순보에 그래서 적합방정식은 요 점에서도 A점에서도 회전각이 없어야 되고 B점에서도 회전각이 없어야 되죠. 그 얘기는 요 단순보에서 요 하중에서 발생하는 세타 A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타 A 그 다음에 이렇게 줬을 때 발생하는 세타 A 요거 세 개를 다 합한 게 0이라 해야 된다. 그 다음 여기서 B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타 B 요거 다 더하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적합방정식에 해당되는 각각의 값을 찾아주면 돼요. 각각의 값을 찾아주면 돼요. 전부 표를 사용했네요. 표를 사용해갖고 각각의 양단에 발생하는 회전각을 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단순보니까 모멘트만 작용하는 거니까 모멘트 면적법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요것도 구할 수 있죠. 모멘트 면적법.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멘트 면적법이 상당히 파워풀한 툴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반력을 구하면 결과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가운데 작용했을 경우 하중이 한가운데 작용했을 경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8분의 PL이 됩니다. 8분의 PL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발생하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해서 요거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요거 차이 이게 8분의 PL 4분의 PL 4분의 PL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4분의 PL입니다. 요거는 분포하중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분포하중이라도. 분포하중일 경우에도 이렇게 있을 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여기서는 그래서 이 높이가 8분의 QL 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돼서 여기랑 여기가 8분의 QL 제곱입니다. 앞에서 분포하중 양당 고정일 때 양당 고정일 때 분포하중 가는 게 나왔었나요? 여기는 12분의 QL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4분의 QL 제곱 그렇게 해서 이 높이는 같습니다. 높이는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처짐의 형태는 여기에 변곡점이 생기고 여기 모멘트가 0인 점이 있으니까 변곡점이 생기고 이쪽은 이렇게 위로 여기는 아래로 위로 볼록한 거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한 거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거 이런 게 조합돼서 나타납니다. 앞에서도 이거 비슷한 예제가 있었죠. 이런 분포하중인데 이 분포하중에 의한 그 반력 혹은 모멘트 이런 거를 집중하중을 이렇게 중첩을 시켜갖고 중첩을 시켜서 구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요 QX 중에 일부 미세 요소, 그러니까 DX에 작용하는 여기 하중의 크기, 요거를 집중하중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QDX라는 크기의 집중하중이 작용했을 때 그때의 여기 반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중첩을 시켜갖고 이런 분포하중이 작용했을 때 해당되는 값을 구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하고 요 그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요거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여기 dx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을 qdx로 하면 요 qdx를 집중하중으로 생각해서 그때 여기서 발생하는 모멘트, 반력 이런 것들을 다 중첩을 시키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A까지 지금 A까지 작용했으니까 다 중첩을 시키면 요 원래 구조물에서 작용하는 반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분 문제가 되겠죠. 적분을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는.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결과 요거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게 작용했을 때 반력을 이렇게 RA는 여기 있고 RB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트 양단 모멘트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P 대신에 QDX를 치환하면 되죠. QDX P 대신에 QDX를 넣고 여기서 마찬가지고 여기 다 PDX는
P 대신에 Q dx를 넣었으면 그 결과값 요거는 거기에 작용하는 집중 하중에 의한 어떤 증분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앞에서 P 대신에 Q dx를 넣고 그다음 그렇게 구한 모멘트는 여기 모멘트의 증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해 주면 돼요.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A까지. 그래서 DMA는 이렇게 앞에서 구한 결과입니다. 거기다 P 대신에 Q dx를 넣은 거예요. Q dx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전체 적분하면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MB도 이렇게 나머지 R도 마찬가지입니다. R도 앞의 결과에서 Q dx로 치환하고 적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런 지점 모멘트랑 지점 반력을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 스팬에 걸쳐서 이런 분포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12분의 QL 제곱 2분의 QL 2분의 QL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FY 방향의 모멘트 평균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2분의 QL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중앙점의 처짐은 쭉 하면 이렇게 3842i 분의 QL 4승.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단순보보다 처짐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단순보보다 여기 모멘트, 최대 모멘트 크기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거는 같지만 최대 모멘트는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 모멘트는 여기 줄어들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최대 모멘트였는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모멘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이쪽이 최대 모멘트네요. 그죠? 단부가. 이게 이거보다 크니까. 그래서 최대 모멘트가 줄어들고 처짐도 이렇게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하중이 작용되면 이거를 요 지점 그 다음에 요 부재가 다 부담하고 그죠? 하중으로 전해진 에너지를 이게 다 변형을 통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정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혹은 고정단 지점 부분에 강성이 커서 그쪽으로 힘이 흘러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지만 여기 고정단 모멘트, 고정단 힘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양단 고정이 된데 이런 중앙에 힘이 가해졌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고 요 값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중앙에 집중해서 가해졌을 때의 고정단 모멘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정단 반력이라고 합니다. 고정단 모멘트, 고정단 반력. 구조 해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사용되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건물을 해석할 때 여기 재료역학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분 방정식이나 아니면 테이블에서 그 값을 찾아갖고 손으로 풀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풀지는 않고 전부 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쭉 풀어내는데 컴퓨터를 그러니까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개념에서 이 고정단 모멘트와 고정단 힘이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성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만들어 갖고 강성도 매트릭스를 만들어 갖고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때 이러한 고정단 모멘트, 고정단 힘이 사용됩니다. 아마 3학년 2학기 때 건축 구조 역학 두 번째 2학기 때 배운 거에서 배울 텐데 이런 게 있으면 요거를
고정단 모멘트하고 고정단 반력으로 치환을 해갖고 그거를 외력으로 줍니다. 그런 다음에 구조 해석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 많이 사용돼요. 뭐 처진각법이라고 들어봤나요? 처진각법, 모멘트 분배법 이런 게 있는데 그 요새는 컴퓨터로 한다고 그랬지만 컴퓨터로 못했을 때는 모멘트 분배법이라고 손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기 고정단 모멘트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케이블로 묶여져 있어요. 케이블이 여기 달려 있고, 그래서 이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정 부정을 해요. 차이점은 뭐냐면 저거 말고 이걸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된 거. 요거의 차이야. 여기서는 지점이었는데 이건 케이블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힘을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요거랑 이렇게 나오고 델타 여기 B점이라면 델타 B는 0이다. 요런 적합 조건을 줬었죠. 적합 조건을 줬는데 여기서는 요게 뭐 EA분의 L 강성 혹은 스프링 강성 K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러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게 P라고 하면 요 힘 P 가해졌을 때 하고 여기서는 요 힘이 여기서는 이거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똑같은 힘이죠, 그죠? 똑같은 힘이죠. 요 힘을 줬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변형 이랑 같아야 됩니다. 요거를 R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R이라고 이름 붙이면 여기 R이 될 거고, 그러면 요 저기 케이블에 R이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변이 얼마죠? 이게 K면 R은 K 곱하기 델타예요, 그죠? 그래서 델타는 R 나누기 K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케이블의 재료 특성을 줬을 거예요. 케이블의 강성이 뭐 K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기는 장력이라서 T라고 생각했네. 우리도 T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요거랑 합한 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요거랑 요거 합한 게 요거랑 같아야 돼요. 0이 아니고 요거랑 같아야 돼요.
그 책에서는 여기를 요 케이블이 면적이 AC고 탄생 개수가 뭐 EC다. 뭐 이런 형태로 줬습니다. 길이가 LC고. 그랬으면 여기 K에 해당되는 거 아니까 그죠? 이거는 TLEA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요거의 정전구조물 있죠? 정전구조물에서 Q가 작용할 때, T가 작용할 때. 근데 여기서 T는 모르는 값이에요. T는 모르는 값입니다. 그래서 Q가 작용할 때, T가 작용할 때 중첩시켜서 요거랑 이렇게 중첩시키듯이 중첩시켜서 C점에서의 변이를 구하고, 근데 C점에서 변이가 요 T가 작용할 때 요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변이랑 같아야 된다. 그러한 적합 조건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가 작용할 때 C점의 변이는 이렇게, 그 다음 T가 작용할 때 C점의 변이는 이렇게. 그러면 요거랑 요거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방향이 요거는 밑으로 가는 거, 요거는 위로 가는 거,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조합시킨 것, 중첩시킨 게 요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변이, 즉 TH 나누기 EA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T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T는 이렇게 구해진다. 만약에 케이블이 정말 단단하다. 변형이 거의 안 생긴다. 그러면 이 케이스랑 같아지는 거죠. 길이 방향 여기서 나오네. 9장이 아니고 10장이었네. 중간에 온도 효과는 스킵했습니다. 복구 땅에서의 길이 방향 변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는 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 가정한 거는 하중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밑으로 쳐지더라도 길이는 원래 그대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요 길이 방향 변형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 길이 방향 변형을 구속을 한다면, 이렇게 구속을 한다 그러면 요 가해지는, 그러니까 부재로 봐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죠? 버팅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공률수축,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런 걸 공률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률수축을 무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핀 롤러인 경우하고 핀인 경우하고 값이 같아요. 실제로는 공률수축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굽힘에 의해서 수평 방향 길이 변화가 실제로는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아주 작기 때문에 보통 무시한다. 우리 터진 값 자체도 상당히 작은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을 공률수축이라고 그러고, 공률수축은 축의 굽힘 때문에 발생한다. 축이 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장력 압축력에 의한 축 방향 변형률 때문이 아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공률수축은 이렇게 실제로 발생되는 변형값 여기 있죠. 이걸 dx, ds라고 한다 보면 변형값을 이런 형태로 놔서, 그죠?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랑 같아요, 그죠? 해서 이렇게 요거를 단순화시키면 테일러 시리즈 넣어갖고 쭉 풀어내면 이렇게 쭉 풀어지는데,
제곱, 샘승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값이 미소하니까 요거 처음에 거 두 개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률수축은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수평 반력 뭐 이런 것들을 쭉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정은 끝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앞쪽으로 자료는 아직 안 올렸는데 앞쪽으로 들어가서 모멘트 면적법 뒤에 나오는 에너지 메소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